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날씨가 추워요. 잠깐 담배 피러 나가면은 얇은 잠깐 담배 피러 나가면서 두꺼운 옷 입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담배 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 네. 외투를 걸치는 순간 귀찮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날씨가 추운 가운데 뜨거운 방송이 있죠. 한나잇. 네. 자, 출발할게요.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8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81번째 방송을 달려오신 우리 세 분의 메신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쪽에 계시는 갈수록 중후해지는 저 남자는 정체는 무엇일까요? 커트님 어서 오시고.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네. 연극 배우.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직업 난에 배우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한번 도전해 볼까 싶은. 진짜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연말 되면은 무슨 시상식 많잖아요. 배우들. 네. 그러면 턱시도 입고 나와가지고 멋있게 쫙 오는 그 모습 보면 진짜 부러울 때가 있어요. 네. 나도 송강호처럼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유튜브 시상식 이런 건 없나요? 네. 유튜브는 연말 연시도 없고 늘 전쟁이고 이렇습니다. 자, 다음에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오늘 사오신 거는 뭐예요? 컨셉이 뭐예요? 컨셉이? 오늘 사오신 거는 말랑카우를 사오셨나요? 네네,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오니까 그냥 네.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가게에 가서 그런 것도 고르는 것도 컨셉이에요. 뭔가 몸에 배어 있다는 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게 훈련돼 있는 그런 느낌. 저희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또 태도를 그런 거를 조금 익히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훈훈해요 이게. 느낌이 받는 사람이. 맞아요. 뭐 금액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진짜 잘하시는 거죠. 저뿐만 아니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진짜 한 학기 내내 간식을 또 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항상 어디를 가면 먹을 게 넘치는 그런 모임을 주로 가집니다. 아주 바람직해요. 네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분의 컨셉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상하게 머리카락이 옷과 이 색깔이 항상 맞는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오늘 그 골드라인과 자, 볼메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임지입니다. 목소리 감기가 딱 그런데. 어떡해. 네. 코가 꽉 막혀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되게 매력적으로 들려서 가끔 댓글에 임지님 목소리 너무 아름답다고. 지금 귀도 막혔는지 잘 안 들리고. 진짜요? 그렇습니까? 어떡해. 자, 어쨌든 이 세 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슈한 이슈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도 3개가 올라왔는데 첫 번째는 헬스장의 꼼수 계약? 이건 뭔가요? 요즘에 헬스장 같은 데 보면 3개월이나 1년치 미리 결제를 하면 많이 할인을 해주잖아요.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게끔 할인해 주는데 막상 다 못 써서 환불을 하려고 치면 정상 가격으로 환불을 해야 돼서 돈을 더 줘야 된다거나 이벤트 가격이니까 환불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구급대원들 문제가 있는데 감염병 노출에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네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응급 상황 시에는 사설 구급차를 또 필요로 하고 또 때론 도움도 많이 받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좋은 그런 또 이용을 하고도 있지만 정작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어떤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재료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서 때로는 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너무 힘든 상황들이 계속 되니까 좀 내부 고발식으로 어디에다 제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운전한 경우에는 또 이동할 때 미터기 같은 거를 꺾어서 또 그 상황을 좀 이용해서 돈을 조금 더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좀 당국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또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맞습니다. 동네에 보면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설 구급차분들 이렇게 네. 주차도 많이 돼 있고 자주 보는데 아무래도 119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덜 체계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알겠습니다. 이번 주 채택된 이슈는 월급 대신 종이돈을 주는 신종체불인데 이게 이주 노동자분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자, 아마 그 소식을 접하시지 못한 분들은 무슨 뭐 거짓말인가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인 일인데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종이돈을 줬대요. 저희들 옛날에 왜 소꿉장난하면 이거 100원짜리야 200원짜리야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종이돈을 10,000원, 50,000원, 100,000원 해서 이제 업주가 용역업체죠. 용역업체가 나눠줬다는 거죠. 누구를 상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 상대로. 그러니까 사실 뭐 임금 체벌이죠. 돈을 안 주겠다는 의사인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종이돈을 주고서 나중에 연락을 하면 조금씩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당하게 내가 받을 임금인데 노동자분들이 꼭 필요하다 애걸복걸 하면 그때 뭐 한 내가 받을 돈의 10% 20%씩 조금씩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1천만 원 이상 임금 체불을 당하신 분들이 20여 명이 넘고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 수백 명이 넘고 1,0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돈을 못 받으신 분들도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진짜 황당하게 이럴 때 없네. 네, 진짜.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깜짝 놀랐어요. 이 장난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네네. 이게 뭐 일종의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거 돈이야? 네네네. 이게 뭐 하자는 짓일까요? 물론 이런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을 텐데 네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런 걸 다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미지를 완전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임금 체불도 저는 아주 차갑게 말씀드리면은 돈 줄 능력 없으면 장사하지 마. 왜 사람이 일을 시켜먹고 돈 안 줍니까? 네. 그게 얼마가 됐건 약속된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줘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법상으로 가장 먼저 다른 어떤 채무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돼 있고 갚도록 돼 있고 주도록 돼 있는데 이 이주 노동자분들이 이게 법에 약간 뭐 사각지대 내지는 또 이주 노동자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처한 위치 때문에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온 분 이 사람들이 업체가 한 200명 정도가 작년에 여기서 일을 했대요. 네. 근데 1,000만 원 이상 못 받은 사람이 수십 명이고요. 네. 또 비자 문제, 뭐 초청 비자 이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신고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건 진짜 강력 처벌해야 돼요.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네. 이것을 이용한다는 거에 정말 벌써 발상부터가 문제가 있고 뭐 어떻게 생각해도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요, 본인도 언젠가는 그거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메일 하나 읽어볼까요? 네, SYS님 이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지랭이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현재 국회에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바뀌는 선거법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도 없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귀에 쏙 들어올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표 연령 18세로 인하는 배제하고 일단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두 번째, 지난 총선 투표를 기준으로 25%든 50%든 100%든 연동형 비례대표를 이번 총선 때 같은 득표수로 가정했을 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당선 가능한 의원수, 한국당이 당선 가능한 의원수 등등을 비교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연동형은 사표 방지 개념을 간단히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지난 총선 때 지역구 투표용지, 정당용 투표용지 2장이 있었는데 지역구대 비례대표가 250대 50이라고 가정하면 50명의 비례대표에서 정의당이 10% 정당 득표율을 얻었을 때 비례대표가 몇 명 당선 가능하다. 그래서 전부 계산하면 지난 총선 득표율로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 실제 의원 당선율은 민주당이 몇 명, 한국당이 몇 명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바뀌는 선거법으로 계산하면 변화된 의원 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국민들은 복잡한 계산 없이 선거법이 바뀌면 지난 총선 때 정당 득표율이 어떻게 되었는데 그대로 이번 총선에 비슷한 득표율이 나온다면 당선되는 의원 수가 요만큼 바뀌게 되는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실 듯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당연히 선거법 통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운 구조이고요. 뭐 새날한테 그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 계산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어떻게 하는 그 숫자들은 사실상 눈속임에 가깝습니다. 그걸 예측을 하려면요. 지금 현재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확정되었고 실제 여론조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다 감안돼야 되는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각 지역구마다. 그거는 좀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에 대비할 수도 없는 것이 지난 총선하고 지금 총선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어찌 됐건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메일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왔던 이메일인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논란이 있는 거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온 편이거든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런 건 줄 몰랐냐라고 하는 기본 질문을 던졌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이 소선구제 내에서 1등만 대접받는 세상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51%만 먹으면 49% 먹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아깝게 사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최소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2등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연동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근데 정당 득표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소선구제 있는 지역구에서 좀 많이 먹은 정당들을 제외하고 자신들의 득표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의석을 보존해 주자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참 그 이야기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 없다가 막상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른 정당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단 말이야. 요렇게 해서 좀 그렇게 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 최대한 민의를 반영시키자 이런 개념에서 저번에 왜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막 7% 심한 경우는 10% 이렇게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지역구에서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데는 사실상 한두 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존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가 원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기타의 당들 지지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그분들의 민의가 반영되게끔 만드는 취지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이걸 시뮬레이션에서 알려드리는 건 지금 나오는 것도 사실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총선 대비 그거를 하면은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사람도 바뀌었고 지금 여론 지원도 엄청 바뀌었는데 아무튼 간에 저는 지금 언론상에서 뭐 지난 총선 등을 들어갔고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 사실상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 몇 석이다만 사람들이 인식이 머릿속에 남거든요. 저렇게밖에 의석을 못 얻는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SYS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네, 맑은 댓글로 갈게요. 네, 맑은 물 한 방울님입니다. 푸나님, 야수님 열받지 마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진보 그룹이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진보 진영, 특히 정의당 그룹에게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아군과 우군 개념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군이고 동맹군이고 연합군입니다. 즉 우리의 적은 토착 왜구입니다. 토착 왜구가 소멸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 우군임을 잊지 말고 서로에게 상처 주기보다는 힘을 주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푸나님, 야수님, 마차님, 새날 화이팅입니다. 우리 새날이 김진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정세균 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새날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군입니다. 토착 왜구를 소멸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미증윤 님, 정의당이 이득을 보고 원내 진입하는 것 저도 바랍니다. 다만 민주당이 가져갈 비례수가 너무 적다면 민주당에서 내줄 수 있는 지역구에 나올 수 없는 비례의원의 수가 너무 적어지는 겁니다. 정의당의 비례 인사들만 뜻있고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비례 공천 주는 사람도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들 많고요. 지금의 우리나라 룰은 지역구 선거입니다. 이거 솔직히 100년이 지나도 변동이 될까요? 지역구에서 피 터지게 선거운동하는 게 누군데요. 정의당의 비례 의석수 많이 몰아줬잖아요. 이걸 석패율 운운까지 하면서 지역구에다 자당 후보 다 내보내려고 하는 거 누가 봐도 뻔한 건데 당연히 민주당도 자당의 이득이 우선인데 이걸 가만히 봐야 하나요? 이제껏 지켜오던 게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이었는데 우리 집 내 표는 앞으로도 정의당에 표 던질 일 없을 겁니다. 네, 흑면 마구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심상정이 촛불 시민의 열망인 공수처 법안을 볼모로 목리를 부리는 것 같아 꼴보기 싫지만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의 입장에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갈망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에 있어서 최대한 지분을 많이 챙기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뭐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질러봐야 정의당의 대표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상준님, 푸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국민의 열망인 사법 개혁을 위해 민주당은 많이 양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의당과 기타 야당도 조금만 양보해서 올해 안에 모든 법안이 자한당 제외한 상태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계룡산 거사님, 공수처 설치를 볼모로 석패율을 받자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정의당과 심상정에게 공수처 설치부터 통과시키자고 해보세요. 청와대에 이어 총리실까지 압수수색했어요. 왜 우린 심상정이 공수처를 볼모로 양아치 짓을 하면서 민주당을 대기업 착취행위라고 막말하는 것까지도 정당하다 합니까? 정의당이 아직도 소수 정당인 것은 심상정이 민주노동당을 분당시킨 죄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대기업 횡포를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윤뽀뚜님, 이번 사태의 최초 배우자는 황 씨의 정신적 지배자 정광훈이다. 이성이 마비된 자들이 최후의 광기로 발악하는 것. 이제는 자멸만 있을 뿐이다. 썰트님, 정광훈 목사? 주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싶네요. 김김명수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 등은 이 나라 경찰, 검찰에 아무 의미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이 폭력을 당했으면 그냥 고소를 하면 되지 무엇을 검토한다는 건지 검토해서 할 고소는 아예 하지 마세요. 이희님, 공수처 설치되면 황배, 나배, 윤 총장의 깊고 넓은 죄목이 드러날 거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날뛰는 겁니다. 그럴수록 깨국민은 더 뭉칩니다. 어리석은 황배와 우매한 할배, 할매와 일배들. 김미선님,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하고 내년 총선에서 일본 적폐 자한당 다 몰아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완료하고 노무현 대통령 찾아뵐 때 우리 국민 모두 목 놓아 기쁨으로 함께 울어봅시다. 난 사쿠라다님, 왜 자꾸 윤석열이 관두는 것을 말하나요? 윤석열은 절대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만두게 하나요? 윤석열 손으로 지 수하들 그만두게 하고 윤석열이 있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참여해야 하고
윤석열이 있을 때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고 윤석열이 있을 때 검사 조직이 박살나야 합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 검찰 조직을 움직였던 자의 끝이 얼마나 추하게 되는지 모든 검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퇴임 후에도 검사들에게 순교자가 아닌 배신자로 퇴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변해간의 7호님, 조만간, 금방, 곧 있으면, 이제 곧, 아마 내일쯤? 아니, 일주일 내로 패트 관련 수사를 지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가 수일 내로 나올 거라더니 2달이에요. 아이고, 윤춘장. 리용덕님, 국정농단 특검에 동원된 검사와 조국 수사에 동원되고 압수수색한 검사의 수가 어디가 더 많은가? 조국이 국정농단만큼이나 큰 죄를 지었는가? 네, 계속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55주00님,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당을 대변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전 장관을 지켜온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의 성탄절 사면에 동의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널리 전파해 주세요. 네, 그 청원 사이트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셔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부산 하단 맛집 쿠시로님, 방금 청원 동의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최민희를 응원합니다. 정의로운님, 최민희 의원 살리기 청원했습니다. 꼭 국회의원 되어주세요. 아자. 타라의 정원님, 최민희 의원님 사면되고 국회의원 되셔서 언론개혁 강력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모멘토님,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자들을 반드시 처벌합시다. 손혜원 의원님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드레팅 한님, 손혜원 의원님 파이팅. 전공이신 문학의 활동도 좋지만 아직은 정치계에서 일해주셔야 나라의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익보다는 공익 활동으로 삶의 보람을 찾는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는 21대 국회를 기대해 봅니다. 아름달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손혜원 의원님의 메시지는 확실해서 좋습니다. 주동자인 황교박은 사과가 아니라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손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런 발언만 해서 답답했는데요. 그나마 요즘엔 검찰을 향한 강한 메시지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검찰이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지만요. 확실한 메시지로 프레임을 선점했으면 좋겠습니다. 늙은 호박님, 참 멋지게 살아오신 손 의원님, 정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언론과 검찰의 속성을 의원님을 통해 적나라하게 직시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해야만 하는 집단입니다. 종전협정님, 손혜원 의원님 나란 일 계속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그 열정 어디엔가는 쓰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영주권과 시민권 사인님,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1993년부터 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온 애국심인지 노스텔지어 향수인지 시민권 안 받고 버티는데 정치에 관심 있어 눈팅만 하면서 난 한국으로 돌아가면 마포구로 이사할 거야.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바로 손 장군의 의정활동 때문이었죠. 그래서 목포 억울한 건에도 100% 믿었답니다. 이제 마포는 접어야 하나요? 하지만 의정활동 보고서는 탐나네요. 화이팅 하세요, 회원님. OJ 구루 디바 OM님, 박근혜 탄핵 때부터 여러 해를 넘겨서 2019년을 보름 남긴 오늘까지 하루에도 몇 번이나 금년의 50인 내게는 마지막 기회인 지금 반드시 해내야 할 공부와 오랜 세월을 무식하다는 이유로 나라 살림을 외면해온 대가다 싶은 자책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나부터라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조심하자 싶어서 덜어는 열심히, 가끔은 무심히, 듣고 보고 댓글을 통해 쑥스럽고 부족한 의사표현이라도 동참하고 있는 저는 평범하지만 힘든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며칠 동안은 참으로 인간들의 속성에 치가 떨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께 이제는 진짜 부탁드립니다. 제발 마음 편하게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국민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름달님, 푸나님,
송초로 울산시장 대응 전략에 대한 의견 완전 공감합니다. 시민에게 속 시원히 말할 때가 오기도 전에 검찰, 언론, 자한당, 저들은 악의적인 그림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문준용 씨, 손혜원 의원, 황운하 청장처럼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반박에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 네, 계속 그럼 댓글 읽겠습니다. 김영희 님입니다. 혹시나가 역시나 황교 아래 민낯이자 한계, 할 줄 아는 게 고작 국민 편가르기에 불법 선동이나 하는 못되고 못난 인간. 김향수님, 세상에 국회에 빤스 목사 부대까지 나라 법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경찰, 검찰 다 뭐 하셨나요? 법이 없네. 기가 막힙니다. 공안검사가 하는 짓이라니 망상가들이야. 배액수님, 새로운 보수다. 뉴 리페어 파티, 새롭게 수리할 당. 네, R 에볼루션 스카일락님, 40년 동안 12.12를 기념해 왔다는 말 아닌가요?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태지요. 5.18 광주 학살의 원흉 전두환, 또 다른 내란 음모 아닌가요? 생일집 잔치? 감자 아빠님, 극좌로 가고 싶은 건 저뿐인가요? 우공당 집회 가서 유교적인 도덕성 내려놓고 진짜 성질대로 하고 싶네요. 진짜 어린 아이들이 노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깨고 싶네요. 박을수님, 대한민국에서 왜 성조기 들고 난리칩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속국입니까? 일본 대변인 역할도 부족해 자한당과 자칭 보수당이라는 분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요? 참으로 한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네, 윤영식님. 올 겨울은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하루 1시간 보일러 돌리는 것도 버거웠는데 에너지 바우처 덕분에 예년보다 훨씬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정권을 잡아도 나랑은 무슨 상관 있겠나 생각했고 그냥 친일 매국노들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었는데 요즘 이런 게 복지구나.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 하는구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서 총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썰트님, 보좌관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을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발로 뛰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께 알리고 이해시키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의원 수가 적으면 특권은 많아지고 서민과 약자들의 소리를 들어줄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요. 가진 자들의 로비는 너무나 쉬워진다는 걸 국민이 꼭 알아야 합니다. 노재패님, 방위비 절대로 올려주면 안 돼요. 트럼프 혼자서 올리고 내리고 할 문제도 아니고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현재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주한미군과 직접 통화하는 친구 말에 의하면 방위비 안 올려줘도 안 떠난답니다. 삐약삐약님, 국가 부채를 쉽게 말하면 연봉 1억인 사람이 대출 4천만 원 받은 겁니다. 일본은 연봉 1억인데 2억 5천만 원 대출 받은 셈이죠. 다음은 부동산 대책 관련 댓글들이고요. 네, 최유희님, 집만 갖고 있으면 뭐하나요? 자신의 집값만도 못한 인격으로 집의 가치를 자신들 스스로가 떨어뜨린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지, 탈북자라 안 되고 장애인이라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야말로 정신적 장애자가 아닌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보일타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더 올리고 토지에 대한 보유세도 더욱 세밀하게 하여야 합니다. 불로소득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바람님,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정금수님, 옛날 교과서에 북한 사람들은 새벽별 보고 나와서 별 보고 들어간다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개인 생활이 없다고 불쌍한 인민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 우리 남한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만 자러 집에 들어가는 생활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생활입니다. 네, 김순희님,
실시간 채팅에서 회원이라고 뜨는 것이 무엇인가요? 구독과 좋아요 말고 또 회원 가입이 있나요? 그 부분은 멤버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최근에 유튜브가 멤버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측면인데, 우리가 이걸 멤버십을 한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채널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채널이 날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직접 겪어본 방송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멤버십이 있는데 채널을 날리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방패로 만들어 놓고는 있고요. 그것 때문에 좀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 받는 노딱 문제도 상당 부분 보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회원 가입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 드릴게요. 채널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 놨다는 말씀. 어쨌든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허영재님. 혹자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생각이 없다 폄하하는데 오늘 방송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거쳐왔지만 그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말하고 들어주는 장이 거의 없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바른 생각들을 하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해서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른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할배님,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못난 신랑을 도와 묵묵히 시부모 봉양과 자손들을 건사해준 아내 꽃순이와 시드니와 뉴질랜드 남북섬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데이터 요금에 누구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선호하는 탓에 60 Mbps가 최고 속도인 느려 터지고 호텔 외에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무료 와이파이 때문에 어렵게 새날을 청취하고 있답니다.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만 수강하면 지급되는 학생 수당, 또 청소년 수당에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가 차면 지급하는 노령연금에 전 국민에게 부여되는 무상의료 등 이들의 포괄적 복지와 젠트리피케이션 등 소위 갑의 행포도 없으며 애써 일군 전 재산을 사회와 국가에 내놓는 기부 문화에 부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이니님께서 추진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와 국민을 노예로 부리려는 충일 매국노 세력인 자한당의 괴멸과 진보 민주 세력의 장기 집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마 가편이라 했는데 푸나님을 위시한 패널들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지만 가일층 분발하시어 자한당을 비롯한 충일 매국노들이 다시는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일깨우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요? 네, 지금 여행 중이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뉴질랜드 계시는구나. 부럽습니다. 뉴질랜드에 그분 계시죠? 차성현님. 네. 최성현은 자유한국당 공양대 총장이고요. 참. 자, 화면이 지금 잠깐 오류가 났는데 여러분들 이쪽 문제라는 말씀드리고요. 가끔씩 이렇게 프로그램이 오류가 날 때가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나오시죠. 자, 이메일 하나가 온 걸 지금 제가 발견했는데요. 네. 이찬호님, 날씨도 어느새 가투의 계절로. 갑자기, 야, 임진님 볼매 임진님 저기 가투가 뭔지 알아요? 모르시는구나. 가투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거리 투쟁. 짱돌 던지던 걸 가투라고 해요. 자, 다른 게 아니고 노딱 때문에요. 새날 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노딱 프리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유튜브에 가면 재생 목록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노딱이 안 붙어 있는 광고 나오는 목록을 만들어 주면 알아서 보겠다 이런 건데 뭐 아이디어는 좋으신데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광고라는 개념이 유튜브 입장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특정 퍼센트는 구매로 이어지는 그게 광고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광고를 봐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랄까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광고는 자연스럽게 노출돼서 봐야 된다. 요 관점이 강해서
노딱 안 붙은 것만 따로 목록을 만드는 건 너무 상업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회원 가입, 그러니까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을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심각한 상황이 11월 달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막 5분의 1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출연료도 못 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마음들이 저는 채널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노딱 프리 재생 목록을 만들어 주세요. 재생 목록은 그냥 켜두기만 해도 계속 돌아가니까 이 방법을 우리끼리만 알아듣도록 어떻게 홍보 포장할지는 뭐 모르겠네요. 구글이 알면 콘텐츠 분류를 19금으로 해버리는 건 노딱과 관련이 없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큰 도움은 못 드려 안타깝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마음이 되게 예쁘시죠? 예, 다들 내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로 와서 그 방송하면서 느낀 게 우리 청취자나 시청자분들은 어쩜 저렇게 저거 이제 그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충성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시청자, 청취자의 충성도가 저렇게 높을까? 새날 없으면 큰일 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일같이.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시간은 지금 다른 일들이 막 중간에 있어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자, 오직 공감분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친구가 뒷담화를 하면 그냥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였나? 슬리퍼를 도둑 맞았는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한자리에 여럿이 모여서 야, 쟤는 왜 실내화를 안 신고 다녀? 집이 가난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더군요. 절 보더니 도망갔고요. 그 뒤로 누가 뒷담화를 하면 그냥 끄덕이는 것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시 미술학원도 고등학교도 뒷담화 투성이었습니다. 미술학원이 좀 더 심했는데 그냥 솔직히 애들이 무섭더라고요. 아니면 욕질을 하니까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지냈고 애들이랑 말도 안 나누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습니다. 그냥 이때까지는 이게 맞다 싶었는데 군대에서 생활관에 가니 그냥 일상이 뒷담화였습니다. 한 번은 훈련소에서 아픈 사람 한 명을 몰아세우고 까더라고요. 얘는 꾀병이다로 시작해서 자물쇠 번호를 따고 약을 버리고 자기들이 가져갈 건 가져가고 간부님도 나중에 얘는 내가 볼 때 꾀병이다 하면서 분위기에 맞추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제일 나이 많은 형이 야, 너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 하면서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자대 배치 후에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얘는 팬티 냄새 심하지 않냐? 빨래 안 한다. 야, 맡아보자 하면서 서로 까대더니 저한테도 묻고 그러던데 그냥 그러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공통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참을 안 하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저한테 이상하게 대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까는 쪽으로 당해서 외로워하던 동기한테 말도 나누고 그랬는데 제 약점을 찾아서 생활관 사람들 쪽으로 동참해서 저를 오히려 역으로 까기 시작하거나 또 대화가 거의 까는 쪽이고 괜찮다 싶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니 약점을 찾아서 놀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니 감정적으로도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갔을 땐? 안타깝네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아 있지요. 일상적으로. 네. 두 번째는 또 과민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과민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그것만 신경 쓰다 보면 왜 사람들은 자꾸 뒷담화만 하고 살자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일종의 이제 사회적 어떤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단계에서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사회적 태도 이런 것들이 고쳐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상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팟캐스트만 할 때는 사람들이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집회 같은 걸 나갔는데 처음 본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생각보다 뭐 키가 작네요. 생각보다 뭐 나이가 드셨네요. 생각보다 이런 식의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A상으로라도 서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시작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냐 하는데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눈에 즉각 보이는 것을 친한 척 한답시고 그걸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기 시작해요. 듣는 사람은 그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게 내용에 기분 나쁜 것보다는 어떻게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을 뭐 조그만 거라지만 찍는 소리 먼저 하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 중에 일부는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느냐. 그게 바로 지금 이런 문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단한 무슨 뭐 음모가 있어서 서로 간에 이런 걸 협잡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가 누군가의 그 잘못된 부분은 보면 참지를 못하고 직장에도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직장에서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편 먹고 또 저쪽 욕하고 또 상사 욕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문화가 일상화돼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걸로 뭔가 막 그런 걸로 자기 스트레스를 삼는데 말이 무섭다고 특히 연예계 같은 데 보면은 막 무슨 뭐 어제 최근에도 무슨 뭐가 폭로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뒷담화 나쁜 이야기 하기보다는 좋은 쪽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그 문화를 바꿔가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패거리 문화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뭐 모여서 뒷담화를 하는 게 뭐 그분들에서도 뭐 이유는 있겠죠. 뭐 이러이저러해서 이렇다, 뭐 이래서 이렇다 이유는 있겠는데 아마 모여서 특별히 다른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뭔가 할 일을 찾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요. 빙고. 아니, 제 얘기 뭐냐면 그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 이 모임은 뭐 어떤 특별한 지향점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그 모임은 좀 건강하게 굴러가는 방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좋아서 모이는 모임은 특별히 누가 건전하게 이끌지 않으면 이렇게 뒷담화로 끌어가는 맞아요. 경우가 많이 건전하게 있어서 이끌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나비 효과로 보면 어떤 경우는 범죄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거 뭐 왕따 문화 같은 거 만들어져 가지고 네. 뭐 극단적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남에 대해서 평을 할 때는요 신중하게 하거나 오히려 상대방 앞에 가서 하거나 진짜 불만이 있으면 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불만을 네네. 말하지 말라는 거냐가 아니라 네. 본인 앞에 직접 말하거나 돌아서 들은 안 좋은 말은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죠. 뭐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 고치려고 한다거나 뭐 정당하게 무슨 제안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사람들이 재밌게 놀다 보니 특별히 우리가 어떤 방향성은 없고 뭐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 아니면 그 모임이 속한 그 조직에서 원래 우리가 모임을 만든 목적에 좀 충실하게 움직이면 많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중학교 때인가 네. 그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게 와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나쁜 말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관계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고 많이 충격을 받아서 그 여파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얘기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정이 많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냥 오지라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은 좀 분위기를 좀 좋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그 나름의 어떤 심리적인 면도 많이 드러나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건 꼭 나 자신을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또 신뢰감을 갖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은 얘기들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의 분위기를 가지는 것이 진짜 바람직하고 또 정 아니다 싶으면은 진짜 직접 본인에게 가서 말하든가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안 되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끼기도 못하고 끼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하기는 또 분위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그 자리를 또 떨치고 나가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렇게 뻘쭘하게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뻘쭘하게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그 부류로 묶이는 경우들이 많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눴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되지 않고 조금 더 관계들을 좋게 건설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에서 하는 그런 말은 되도록이면 좋은 말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좋은 말을 돌아서 들으면 기분 좋아요. 네, 그런 말은 괜찮은데 가능한 비판적이거나 뭐 이렇게 개인의 감정이 많이 담긴 것들은 아주 특별한 계기가 관계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아니면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사실 뒷담화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에서 이분이 고민하는 것처럼 동참해 주는 사람이 적으면 그게 오래 안 가거든요, 뒷담화가. 근데 옆에서 맞아 걔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동참을 해주니까 자꾸 뒷담화가 더 일상화되고 더 심해지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동참하지 않는 이런 거를 나부터 실천하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또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제가 친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별로 안 친한데 같이 있을 때 같이 만난 후에 다른 사람이 저랑 친했던 사람이 욕을 하면 저는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얘기하면. 그럴 때 참 기분은 나쁜데 또 뭐라고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네, 수년간 이런 태도를 연구해온 저로서는 실제로 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전 태도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회의 이 수준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만났을 때 눈에 직접 보이는 뭔가 자기가 악의성이 없어요, 사실은. 뭐 그 단점을 지적하는 방식은 악의성은 없는데 미처 사회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뭐 무슨 말인가를 해야 되는데 굳이 한다는 말이 상대방 찍는 소리가 돼버리는 경우.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아까 그 뒷담화하는 것도 사실은 딱히 뭐가 필요 있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 그러는 거야. 그게 놀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나 또 만났을 때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을 때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가 친구들 만나면 칭찬부터 해줘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거나 처음 만났는데 야 멋지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생겼어요라든지 긍정적인 쪽에 이야기를 해주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그게 준비된 태도라는 거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꼭 찍는 소리 하시는 분들은 그 습관을 바꾸시면 되고, 모임도 아까 그 주도 하신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주도하는 사람이라니까 이제 분위기가 자꾸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나중에는 뒷담화 하는 경우는 사라져요.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그런 거 우리가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아지고 그런 게 사회적으로 어떤 약속이 되면 사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임에서 좀 다양성을 좀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문화가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그런 건수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로 몰아가서 이렇게 통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뭐 행동이 다르거나 뭐 머리 색깔이 다르거나 이러면은 이제 조금 뭐 놀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게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사소하게 재미로 시작한 데서 자꾸 갈라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패를 짓고 하다 보니까 이 서로 감정은 상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뭐 농담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말을 하는 어감에서 그 사람의 심정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생각해서 건전하게 조언을 해주는 건지 그냥 뭐 깔려고 하는 말인지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습관처럼 그러는 분들은 또 여기서 이랬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도 내 얘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에서는 서로 조심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여성분들 직장에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서로 이렇게 패거리 지어가지고 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거 몰라도 불만이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사에게 말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본인한테 말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쉽지는 않죠. 대놓고 뭔가 이야기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남에 대한 안 좋은 소리는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득이 아닌 거죠.
자, 알겠습니다. 참. 연말연시에 좋은 이야기와 뭐 별건 없죠. 연말연시라고 특별히 다른 세상이겠습니까만 뭔가 왜 그 찬송가 아니 캐롤 등이 찬송가. 캐롤은 찬송가 아닌가? 말하자면 굳이 네네. 부류가 네. 울려 퍼지고요.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가난한 사람, 약자, 하다못해 길거리에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길거리의 길냥이들까지도 마음속으로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연말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랬으면 좋겠지만 연말연시라는 게 또 계절적으로는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따뜻함을 원하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한마디의 따뜻함. 야, 명성님 아름다워요. 우리 커트님 멋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임지님 귀여워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퍼져가지고 네. 뭔가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막 시키고 웃고 다니게끔 만드는 그런. 맞아요. 푸나님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 감사해요. 네. 자,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가는 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민주국가의 최종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올해 방송은 이제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남으신 거네요. 네. 야, 올해도 다 가고 있군요. 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새날 엄부지맨 프로그램인 한나인 방송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패널들이 말도 잘 안 하지 않아요. 왜냐면 많이 전달해야 되니까. 수도 없이 많은 댓글과 이메일들을 취합해 주시는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올해 마지막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